자, 해보면요. 자, 1번 보게 1번. 자, 1번은 좀 별표 좀 치시고 여러분들. 자, 우리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의 여러분들 취등입니다. 취등. 그럼 우리가 이제 단기 매매 증권 취득 문제가 나오면 꼭 두 가지 기억하셔야죠. 우리가 이제 액면 금액, 다른 회사에 주식 살 때 액면 금액을 안 쓴다. 안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외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원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쓴 건 우리가 다 자산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만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비용 처리한다. 그죠? 근데 그게 수수료 비용인데 그게 900번대를 적는다. 요거 좀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액면가는 의미 없는 자료죠, 여러분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8,000원, 그래서 250주에다가 8,000원 곱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계산하시면 아마 200만 원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분계를 끊으면 아마 이게 분계가 이렇게 끊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차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 네. 200만 원이죠? 액면가 안 쓰니까.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비용 처리니까 본인이 차변에다가 900번대 적는 거 잊지 마시고 15,000원. 네. 나머지가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나갔겠죠? 그래서 보통 예금. 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겠어요? 근데 이제 분기를 끊고 어차피 다 여러분들 채권 채무가 아니죠? 여기 전부, 그래서 채권 채무가 아니니까 거래처를 거시든 안 거시든 채점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 채무 아니면 거래처를 임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건 차변을 먼저 하셔도 되고 대변을 먼저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이 순서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수료 아마 치시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번호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500번대, 800번대, 900번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주식 사는 게. 예, 그래서 984번 수수료 비용 적으시면 되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권 채무 아니면 거래처 걸든 안 걸든 점수 채점을 점수 그 감점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거래처를 그러니까 이제 거래처를 안 거는 것들은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죠? 걸리는 애들은 꼭 거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번 1월 3일 요거 단기 매매 증권 여러분들 취득 문제고 우리 어저께 풀었던 걸 제가 바꾸기만 한 거예요. 그 뭐지 금액을. 그죠? 어저께 했던 건 아마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당 장부 금액이 8,000원이었을 겁니다. 보면은 여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었죠, 여러분.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면은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같이 재고 자산을 아닌 자산을 처분하면 굳이 손익계산서에 영업 외적인 애들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각각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재고 자산 아닌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바로 우리가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바로 나온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분개해야 돼요? 자, 일단 분개하면 여기다 끊어볼게요. 자, 그럼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자산이니까 차변인데 팔았으니까 반대편으로 감소해야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이. 그러면 300주 팔았으니까 300주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주당 얼마? 10,000원이지, 10,000원. 왜 10,000원이에요? 액면 금액 안 쓰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아마 300만 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300만 원 까시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계좌에는 얼마가 들어요? 뭐 이건 안 하셔도 돼요. 보통 예금 계좌에는 300주 곱하기 15,000원 빼기 5만 원 들어올 거예요. 뭐 그렇게 하시면 445만 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뜻이죠. 그럼 3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445만 원에 처분한 걸로 보니까 그럼 이 처분 이익 나머지 한 번만 하시면 여기 또 수수료 비용 왜 적어요? 주된 영 활동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과목 쓰시면 되겠죠? 여기에다 금액이 145만 원인가요?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는 영업 관련 비용은 다 정보를 제공해야 돼. 영업비용, 영업수익이든 그러니까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까지가 여러분 영업이익에 영향 주는 애였을 때 손익계산서에 거기 계정과목은 다 쓰란 얘기고 그 아래에 있는 뭐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은 여러분 중요한 정보가 아니니까 손익계산서에 그냥 하나만 표시하는 처분이익, 처분수지 이렇게 얼마만. 그래서 그 개념을 빨리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꽤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회계 전반에 걸쳐서요. 자, 틀려요. 당연히 틀리지 안 됩니다. 1월 3일 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300감 되겠죠, 여러분들? 보통예금은 가급적 103번은 외워주세요. 보통예금 은근히 자주 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주 쓰는 애들은 코드를 외우시는 게 속편한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103번 이렇게 하면 바로 걸려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빨라요. 지금이야 못 느끼시겠지만 지금 못 느끼시겠지만 은근히 절약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은 코드가 103번이다라는 거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쓰거든요, 보통예금. 자, 그럼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죠. 얘도 채권 채무 없으니까 거래처 걸리든 안 걸리든 우리가 다 정답을 인정해요. 넘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는 문제 보시면 어음의 추심이죠. 그럼 이거 해석하면 우리가 받을 어음이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국민은행한테 대신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3만 원 떼이고 나머지 받은 거잖아요. 그럼 3만 원은 수수료 낸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어음의 추심 나오면 수수료 비용 800번대 쓴다라는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받을 어음이 장부에서 날라가야 되겠죠. 은행한테 넘겼으니까. 그래서 받을 어음. 근데 여기 받을 어음은 거래처 채권이니까 거래처 꼭 걸어야 되겠죠. 어디 걸어야 돼요? 다우상사 은행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행은 심부름 해주는 데고 내가 채권은 다우상사한테 채권이 있으니까 다우상사 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당좌 예금 계좌에 당좌 수표로 받으면 현금이 증가하는 거지만 당좌 예금 계좌에 들어왔으니까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 잔고가 느는 거예요. 당좌 예금 997만 원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수수료 낸 거니까 수수료 비용. 근데 이 받으러움이라는 채권과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받으러움이. 그럼 당연히 수수료 비용도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쓰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일단 해볼게요. 그래서 1월 4일 날 대변에 받으러움 거래처 다우상사 하변에 당좌예금. 저는 그냥 여러분 이게 좀 편하게는 뭐가 편하냐면 금액 언급 없는 것부터 입력 먼저 하시면 입력을 나중에 하시면 제일 좀 속 편해요. 계산기 안 두드려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수수료 비용을 외우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800번대 쓰면 돼. 3만 원 언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당좌예금 이렇게 하시면 굳이 997만 원 계산기 두드리거나 암산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가급적 금액 언급 없는 것부터 언급 없는 걸 마지막에 적으세요. 그게 되시려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이론하고 계정 과목 잘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은 뭐냐면 내가 1월 8일 전에 기준공업한테 내가 제품 팔고 어음 받은 게 100만 원이 있죠? 근데 그게 만기가 되기 전에 이거 매각 할인이니까 여러 만기가 되기 전에 매각 930만 원에 우리은행에 처분한 거잖아요. 그럼 100만 원짜리 받을 어음을 우리가 93만 원에 처분한 거죠.
처분한 거니까 우리가 7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개정 과목은 받으러움이라는 매출 채권을 처분하면 손실이다라고 해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어음에 할인해서 할인료는 매각 거래일 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개정 과목이 중요해요. 그리고 할인의 뜻을 외우셔야 매출 채권의 처분 손실이 나오겠지. 자, 그럼 얘 분개해보면 대변으로 받으러움을 100만 원 까야죠. 장부에서 날라가야지. 받으러움은 어디 걸어요? 그렇죠. 기준공업이지 우리은행 아니죠? 우리은행은 채권 판매한 곳이지. 그렇죠. 내가 받으러움 채권은 당초에 기준공업한테 채권이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보통 예금액 93만 원. 그럼 나머지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란 계정과고 적으시면 되겠죠? 비용이니까 차변에, 아이고야. 네, 일단 플레임.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어, 7만 원, 이렇게 비용 처리니까 본인이 차변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손으로 분개만 하시면 뭐 800번대 걸 거냐, 거래처를 걸 거냐,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월 8일자. 대변에 받으러운 거래처는 기준공업이고요. 그다음 저는 매출채권 처분 소식부터 먼저 할게요. 매출채까지 치시면 되겠죠. 센스 있게 매출 치면 아마 검색이 좀 많이 되니까. 그죠? 채까지 치면 요거밖에 없어야 될 거니까 뭐 여러분이 자주 하시면 되겠고. 7만 원. 또 나머지가 보통 예금. 103번 외우시면 편하죠. 93만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5번 별표입니다. 5번 별표. 자, 5번은 배서죠. 여러분, 여기서 배는 배서. 그럼 배서 나오면 거래처가 다르다. 그죠, 여러분들? 채권 채무가 거래처 다르다. 볼게요. 보니까 내가 우리 상사한테 외상 매입금이 5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민상사한테 제품 팔고 받은 어음을 다시 배서 양도한 거예요. 그럼 일단 500만 원 중 400만 원의 외상 매입금은 받을 어음을 넘겨서 갚은 거죠, 이분께. 또 나머지 100만 원은 남았잖아요. 나머지 100만 원. 나머지 100만 원은 여기 있죠.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잔고가 감소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A한테 받은 당좌 수표를 B한테 다시 줬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A한테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의 증가니까 그걸 B한테 다시 주면 현금의 감소인 거예요. 그거 아마 여러분 숙제에서 아마 2페이지인가에 풀어보셨을 거예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했다 이렇게. 그거 조심하시고 지금 우리 회사가 직접 끊어준 거니까 우리 회사의 당좌예금이 줄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로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 왜?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거니까 쪼개지 말라는 거죠. 외상매입금을 받으러 넘겨서 갚은 거랑 외상매입금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갚은 거랑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외상매입금 차변에 500만 원 한꺼번에 적으라라는 거예요. 대식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날짜가 10일. 그럼 일단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거래처는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어디? 그렇죠. 우리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가 있었던 거잖아요. 금액은 500이고. 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을 배서해서 양도했으니까 받으러움이 장부에서 날라가야 되겠죠. 그럼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으로. 얘는 채권인데 누구한테 받으러움이었어요? 민상사죠. 그렇죠. 민상사. 금액은 400. 그럼 나머지가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자, 6번 같은 경우 우리가 어음의 부도죠, 부도?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우리가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돈을 받을 어음, 즉 받을 수 있는 어음이다, 즉 정상적인 어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급을
거절당한 거죠, 여러분들. 거절당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니까 바드럼을 잡아 빼내고 우리가 비정상적인 어음인 부도어음과 수표로 대체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것. 부도, 어음과 수표도 우리가 비정상적인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둘 다 거래처 거셔야, 바드럼도 거래처 거셔야 되고 부도어음과 수표도 거래처 거셔야 돼요. 다만 바드럼의 거래처는 누구예요? 바드럼의 거래처. 세종테크한테 바드럼이었으니까 바드럼의 거래처는 세종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도어음과 수표의 거래처는 세종테크예요. 왜? 비정상적인 채권. 여러분들 국민은행은 통보만 해주지. 그럼 국민은행은 네가 갚아줄래? 그럼 이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비정상적인 채권도 세종테크한테 거절당했으니까 세종테크한테 비정상적인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분개 바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1월 19일 날 대변에 바드럼을 깝니다. 근데 여기에 채권이니까 거래처 걸어주시고 600. 차변에 부도 치면 부도음과 수표라고 뜨죠? 그죠? 비정상 채권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똑같이 세종테크 이렇게 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처 잘못 걸리면 채권 채무는 거래처 잘못 걸리면 점수 없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별표입니다. 7번은 왜 별표냐면 이 회계 쪽에선 잘 안 나오는데 나중에 부가가치세에서 선급금, 선수금 까는 거 되게 잘 나오거든요. 설명해볼게요. 이거 퉁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어저께 그랬죠. 어저께 반드시 계정 과목이 나오는 숫자만큼 분기 다 하셔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128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280만 원만 분기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 이거 계약금을 내가 당초에 선급한이라는 거 계약금 128만 원 준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재료를 인도받았으면 원재료는 가격이 얼마짜리예요? 가격이 128만 계약금에다가 잔금 치는 게 여러분들 그 물건 가격 아니에요? 그 원재료는 1280만 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128만 원과 1280만 원 더한 것이 원재료의 합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지금 계정 과목은 원재료 인도받았으니까 원재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있으니까 선급금 쓰셔야 되고 지급한 거 그 다음에 현금 세 가지 다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훔치시면 안 되고. 그죠? 그럼 할 만한 것부터 해보면 일단 현금은 여러분들 1280만 원 대변으로 감소하겠죠? 이렇게 감소할 거예요. 맞죠? 자, 감소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재료를 인도받았으면 원재료가 창고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원재료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원재료는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죠? 이거 계산하시면 1408만 원이에요? 1408만 원이 128만 원에다가 여러분들 요 1280만 원 더한 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선급금 어떻게 해야 돼요? 까야 돼요. 왜? 우리가 당초 1번이다라는 건 1월 23일 전에 계약금을 128만 원 줬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급금이 자산인 이유가 내가 계약금 준 것만큼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계약금 준 거니까 자산이다라고 했잖아요. 권리. 그럼 권리는 언제 사라지는 거예요? 물건, 서비스 제공받으면 사라진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원재료 제공받았으니까, 물건 제공받았으니까 이제 권리는 사라지는 거지. 당초에 계약금 줄 때 원재료 128만 원만큼 넘겨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넘겨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말은 선급금이라는 걸 까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정 과목은 다 써야 돼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여기에 채권 채무 있죠. 선급금 채권이니까 거래처 벽산 전자 얘는 잘 무조건 거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월 23일 날 저는 그냥 금액 언급 있는 것부터 할게요. 그냥 선급금 채권이니까 거래처 벽산 금액은 128만 원. 대변에 현금 1280
자변의 원재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선급금만 거시고 현금 원재료는 걸리다 안 걸리 상관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8번입니다. 동그라미 8번. 딱 보니까 가지급금 문제, 여러분들. 그죠? 보니까 날짜가 우리가 이제 2월 1일 날 내가 이제 그 이서희한테 1월 29일 요 날짜로 분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항상 튀어나온 날짜 분기하는 겁니다. 다른 날짜는 참고사항이거나 낚시거나 둘 중 하나. 그럼 우리가 이제 이때 10만 원의 출장비를 줘서 가지급금 처리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정산을 했으니까 요 가지급금 10만 원을 까란 얘기죠. 임시계정 원인 파악했으니까. 자, 근데 부족분 13,000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라는 건 얘가 얼마를 쓰고 온 거예요? 그렇죠. 11만 3,000원 쓰고 온 거죠. 그럼 쓴 것만큼 이제 원인 나갔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별도의 언급 없으면 출장비를 비용 처리하는 게 뭐예요? 여비, 교통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비용 처리니까 본인이치 차변에 적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여비, 교통비 검색해 보시면 아마 500번대, 800번대 뜰 거예요. 둘 다. 우리 600번대, 700번대 안 쓴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영업 판매사원이니까 어디예요? 본사지, 본사. 그러니까 본사 공장을 직접적으로 줄 때도 있고 뉘앙스를 풍길 때도 있어요. 그죠? 뭐 영업직, 판매직, 뭐 관리직, 사무직 이런 말 들어간 본사인 거고. 그죠? 뭐 생산직, 뭐 아니면은 생산직, 제조 막 이렇게 나무 공장인 거고. 그래서 여비교통비는 우리가 본사니까 800번대 하셨죠? 얘가 11만 3,000원인 거죠? 쓴 게 이 금액이니까. 자, 그리고 현금은 추가로 13,000원 줬으니까 13,000원의 현금이 감소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가지급금 빵꾸 여러분들 대변에 나잖아요. 대변에 가지급금 10만원 적으면 되겠죠? 가지급금 10만원 있으니까 장부상에서 제거할 땐 장부상에 적혀지는 금액 10만원 제거해야 되겠지. 가지급금은 여러분 채권이니까 거래처 걸려야 되는 거고, 이서희가. 네,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보면 이렇게 2월 1일자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변의 여비라고 치면 이렇게 500번대가 있고 800번대 있는 여기죠. 판매 본사 이쪽이니까. 네, 11만 3,000원. 대변의 현금 13,000원 줬고 여기에다가 가지급금 여러분들이 빵꾸난 대변에 채권이니까 거래처 이서희 거시면 되겠고. 이렇게요. 넘어가야 되겠죠? 자, 아마 9번 별표인데요. 9번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마 이 문제는 어저께 선납세금 할 때 좀 풀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 예금, 적금이 계정 과목이다. 예금, 적금이 자산이다라고 했죠.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정기예금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에 당초에 내가 가입한 건 2월 10일 전이에요. 가입을 했는데 얘가 만기가 된 거예요. 그럼 만기가 돼가지고 요 보통예금 통장에 일단 1,000만 원의 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여기 86, 나머지 금 86만 이거죠. 이자 소득이 있었는데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14만 원을 내가 떼인 거죠. 맞죠? 왜냐면 소득자는 떼이는 거고 어저께 지급자는 떼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이자 소득에 대해서 14만 원을 떼이고 나머지 86만 원 받았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소득은 원래 얼마였던 거예요? 100만 원이었던 거지, 여러분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정기 예금의 잔고는 원래 1,000만 원 있었겠죠, 과거에. 근데 이제 2월 12일 날 만기가 돼서 보통 예금 계좌로 들어왔으면 정기 예금의 잔고는 1,000만 원에서 0이 되는 분기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정기 예금의 잔고는 없겠지. 그럼 1,000만 원이 있었는데 0이 되면 정기 예금을 1,000만 원 까야 되는 거죠. 그 소리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자 수익이 여기에서 100만 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 수익하고 비용 일반적으로 총액으로 발생했다라고 주주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 100만 원 중에서 14만 원을 떼인 거고 나머지 86만 원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어저께 원천징수가 아까도 밑줄 쳤지만 원천징수가 되면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한테 뜯겼지만 그건 내 세금 낸 거잖아요. 상대방은 내 세금을 뜯은 거고 실제로 내가 다음 연도에 내야 될 세금을 먼저 낸 거니까 이렇게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건 먼저 납부한 세금, 선납세금 처리하라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분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분계해보면 이게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거니까 이거 할 줄 아시면 나머지는 난이도가 되게 쉬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정기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으로 정기예금 1,000만 원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걸 하실 수 있잖아요. 보통 예금 1,086만 원 들어왔으니까 1,086만 원에 보통 예금의 잔고가 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선납세금 처리하니까 선납세금 자산이죠? 그럼 자산으로 처리하면 우리가 본인 위치 차변에 적으라는 거니까 여기에 14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이자는 주주들한테 총 이자 수익이 1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이고 발생했으면 본인 위치 그대로 적어야 되니까 그대로 대변에 적으면 되겠죠. 요게 좀 난이도가 좀 제일 어려운 문제 중 어렵게 내는 거예요. 선납세금 문제 유형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센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채권 채무는 없죠? 하나도 없으니까 거래처를 거시든 안 거시든 문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2월 12일자 대변에 정기예금 1,0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1,086만 원, 그 다음에 선납세금 14만 원, 나머지 이자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뭐 차변 먼저 하시든 대변 먼저 하시든 문제 없어요. 이 분계만 잘 끊으시면 되는 거니까.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아니구나. 자, 12번입니다. 12번은 별표를 치실게요. 여기. 네, 별표 칩니다. 자, 여기 원재료 수입했죠. 원재료 수입하면서 통관 수수료는 우리가 세관을 통과하면서 내는 수수료. 그죠? 그리고 관세인데 조심하실 게는 비용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원재료가 재고자산이고 재고자산 우리가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입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려면 어디까지 와야 돼요? 공장까지 와야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재료를 우리가 투입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다 해서 24만 원 쓴 거잖아요. 맞죠? 그럼 24만 원 쓴 거니까 얘는 우리가 원재료라고 처리해야 되지. 제품을 팔았을 때 비용 처리되는 게 맞으니까 지금 당장 비용 처리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재료 24만 원 잡는 거예요. 현금 24만 원. 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우리 취득 원가가 그 자산 얼마 주고 샀니라는 뜻이었으니까 자산들금이 얼마게 읽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회사가 원하는 상태나 원하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발생한 원가니까 우리가 원재료를 원하는 상태가 뭐예요? 제품 만들기 위한 상태로 만들려면 원재료가 공장에 와야 되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24만 원 쓴 거니까 비용이 아니라 자산되는 취득 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재료 24만 원 이렇게 분개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됐죠? 자, 3월 21일자. 이거 3월 21일자가 나눠드렸죠? 이걸 바꿨대. 자, 여기. 3월 21일자. 사변의 원재료 24만 원. 대변의 현금 24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입니다. 이걸 13번. 잠깐만요. 이걸로 할게요. 좀 복잡하게 돼 있네.
자, 3월 25일입니다. 해보면, 요거,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이거죠. 여기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제 외상 매출금을요, 아이고야, 여기, 빠르게 회수했대요. 빠르게 회수해가지고, 할인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초에 현대상에 3월 15일 날, 현대상이한테 외상으로 제품을 2천만 원씩 팔았어요. 팔았는데 야 빨리 지급하면 2% 깎아줄게 라고 했고 상대방이 그래가지고 왜 빠르게 나한테 갚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계정 과목이 매출 할인이 나와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매출 할인,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이죠. 동사가 발해해서, 동자는 여러분들 앞에 언급된 회사다. 다른 회사, 그죠? 당사는 우리 회사, 당사 우리 회사고, 동사는 앞에 언급되는 동사, 같은 동자거든요. 그럼 앞에 언급된 현대상회가 발행한 당사수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뭐가 돼? 동사가 발행한 당사수표를 받으면 호주 현금이 돼야지. 그죠? 그럼 계정 과목은 현금, 매출 할인, 외상 매출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해보죠. 그럼 우리가 일단 외상 매출금 자체는 회수한 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특히 회계 1급으로 바로 넘어오신 분들은 아마 외상 매출금이 자산이잖아요. 자산을 회수했다라고 하면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좀 헷갈려요. 근데 외상 매출금이 채권이었죠, 아까. 그럼 채권을 회수한다라고 하면 채권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채권. 내가 받을 게 있으면 받으면 감소하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권들은 채권이라고 외우시는 게 좀 편해요. 그럼 채권을 회수했으면 채권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지. 그럼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으로 이렇게. 그래서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또 여기는 채권이니까 거래처 거셔야 되는 거, 현대상회. 대신에 여러분들 2%면 40만 원 깎아준 거니까 그럼 우리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건 1960만 원만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매출 할인은 누가 봐도 차변에 적어야 되겠네. 왜 차변에 적는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적게 됐죠? 우리가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내누리는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매출액이라는 게 수익이었잖아요. 매출, 그럼 수익 대변에서 차감하는 거니까 차변태생이다라는, 그래서 여기 매출 할인, 차변. 이렇게요. 그럼 3월 25일 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채권이 거래처 걸어야죠. 현대상에 채권 자체는 2천만 원에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2% 할인받았다고 채권이 2% 제외한 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당연히.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쳐보면 이게 어떤 매출액에서 까는 놈이냐라는 건데, 제품 매출액에서 까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제조기업이니까. 이게 40이고 나머지가 이제 현금이 되겠죠. 당좌수표 받았으니까. 되셨죠? 자,